예, 저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나눠서 주가 조작에 의해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내려고 했던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화영의 옥중 육필, 억울한 심경토로. 내용을 하나 잘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 협박,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외국북한 거래법, 증인인멸교사,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등을 적용해 징역 10년 이상을 살리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서 뇌물정치자금법 알선 수수를 기소할 여러 가지 사건을 준비해 놓았다. 이재명, 이해찬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다 하고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구속시키겠다. 아내와 아들을 구속시키겠다. 수행비서 지인 등을 구속시키겠다. 압수수색, 연행조사 등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를 편들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 되면 이화영은 종범이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주겠다. 1년 구속기간 만료 전에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내,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에 대한 수사, 별건 수사도 멈출 것이다 라고 해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사건의 본질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이재명 대국 송금 조작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이 정권 초기 윤석열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대권 경쟁자이며 야당의 대표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이를 주도한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계심이 허물어진 정치검찰의 만연과 직권남용 불법 행위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보인 행태를 보겠습니다. 주변 수사, 가족 수사를 통한 피해자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육체적 고문보다 훨씬 악랄한 다양한 고문을 행했다. 정신적 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기도청에 대한 회의 압수수색과 여러 건의 수천 건의 압수수색물, 이것도 확인한 바 있죠? 네,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수사 및 구속, 피의자, 아들에 대한 구속 협박, 재판 증인 출석자에 대한 위중 구속 협박, 압수수색, 연행, 피의자 이화영 변호사에 대한 겁박 및 기소, 피의자 주변 지인 및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의 말이 못 믿어오면 변호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라.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 면담, 김성태 변호인 등의 면담을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김성태 진술을 동의해주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이화영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득한 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 고위직 출신 A 변호사는 과거에 알던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접견 요청해서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함, 선임을 거부하며 만나지 못함,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심해진 2023년 4월에서 6월에 검찰 측 주선으로 수원지검 13호실 검사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에 사후차례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검찰이 직접 소개하여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2, 3차례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외에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생각되는 변호인 2인 정도를 한 차례씩 검찰 주선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의자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배석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회유를 위한 조사에 변호인 배석이 안 되면 모양이 좋지 않다며 김성태의 주선으로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배석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공범들을 통한 회유 및 협박 및 회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김성태와 단독 면담 10여 차례 주선,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해서 자기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뇌물 정치자 자금, 알선수재, 외국환 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등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이해찬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 또한 방용철 등 회사 직원들의 허위 진술은 물론 법정 증언도 불리하게 할 것이라 협박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조작 수사 협조 대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거짓 진술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를 면제받음, 추가 수사 내용은 대북 송금 800만 불, 자금원, 주가 조작, 허위 시비 발행, 해외 원정 도박, 허위 직원 등재, 해외 도피 행각, 포천 골프장 불법 조성 등등 이런 것은 수사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협조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본인과 방영철, 안부수, 박상영, 박상민, 김태현, 양선길, 김영모 등 구속된 쌍방울 직원의 보석, 집유 등 조기 석방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랑한 바 있죠. 김성태의 동생 김영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 했으나 김성태의 협조로 징역 6월만 구형하여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박상용 검사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황제 수감 생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전 변호인 접견, 오후 검찰 출정, 검찰의 쌍방울 직원 박상홍, 박상인 등 2, 3인이 출근하여 김성태의 수발을 들고 실질적인 회사 경영, 먹고 싶은 음식, 음료, 술 등을 항상 제공받음, 공범들과 입맞추기, 1313호 앞 창고 공간에서 공범이 모여서 진술을 맞춤, 세미나를 함,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하여 조작 수사를 지원함, 검찰에서 무한정 변호인 접견, 검찰의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 김성태, 방영철, 안부수 등과 수차례 회합, 같이 식사하고 다과 먹으며 세미나처럼 말을 맞춤, 쌍방울 직원 박상욱이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서 김성태의 수발을 들며 이화영에게 외부 지인과의 연락, 자금 지원 등을 제안하며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네, 술자리 관련해서 참석자는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박상홍, 박상윤 검사, 검찰 수사관, 1인 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공된 음식은 연어의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소와 일시,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 주사실, 오후 6시 특검 등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날짜를 특정하겠음. 교도관의 위치, 영상 녹화실 밖 좁은 공간에서 있었고 술자리 중 교도관이 계속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함. 술자리 이후 피의자 이화영에게 진행되던 별건 수사 등이 중단됨.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하던 주변인 수사, 가족 수사 중단됨. 김성태 진술도 바뀌고 방영철, 안부수 등도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이런 등등의 증인의 진술로 봐서 박상용을 우리가 오늘 탄핵소추하는 건데 6가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23조 직권남용죄, 변호사법 36조 재판 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세 번째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네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접견 조항, 다섯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섯 번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할 말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저도 뭐 이제 6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을 하고 아까 이성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뭐 거의 1% 미만으로 낙선한 그 후보고 또 그 뒤에 제1야당의 대표이고 그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 거기 쭉 표현했었던 것들에 대한 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뭐 그 PC가 털릴 정도였었고 압수된 문건만 5만 건에 이르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즘 분위기하고 그때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검찰이 약간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지 않았나 할 정도로 무슨 그 이재명 대표를 전리품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열 경쟁이 있었고 1313호에서 안 되면 뭐 1514호에 불러가고 왔다 갔다 하고 수원지검의 거의 모든 검찰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저희들 사건을 다루었고요. 아마도 그 수원지검이 뭐 형사 6부인가 거기는 지난 2년간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수사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겠 텐데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흐름에 좀 일조를 한 것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도 좀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면서 제가 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건 제대로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면 항상 나중에 그 진술은 번복되므로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또 객관적인 문서라든가 그런 거에서 보강이 돼야 된다. 뭐 저희가 배웠던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그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그런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3인성호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인권 침해,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인권 침해 수사가 자행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는 좀 처분 문서, 그 당시 쌍방울 측이 북한 측과 계약을 체결했던 처분 문서 위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1월 17일 그 쌍방울 측과 아태위가 대북 사업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거 좀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맨 하단을 보시면 SBW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서 쌍방울 그룹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 아태위랑 나노스가 기본 합의서를 2019년 1월경에 체결을 했고 그 계약금으로 이행보증금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업 개시일에는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요 문서에 대해서 혹시 두 변호사님 보신 이 기억이 있나요? 요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문서는 그 당시 쌍방울이 그 해외에서 1억 달러를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IR 보고서입니다. IR 보고서고요. 예, 그 나노스 주가 그래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8년 12월 24일 날 4,990원, 5,0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153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울 측에서는 대북 사업을 빙자로 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검찰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이거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빙자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쌍방울이 뭐 스마트팜 비용을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기 보시면 아니 이거 말고요. 예, 김영수 씨라고 현대아산 대북 사업을 했던 전략기획실장을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노스는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고문을 영입해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대북 전문가 영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형성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2019년 5월 12일 날 드디어 2조에 보시면 북한과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남측 회장 김성태, 그다음에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대표해서 박강수 회장이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그 엄영수 실장은 당시 아무런 그 대가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히토류 그리고 많은 지하 자원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철도 사업,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자원을 모두 매각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쌍방울 내부 문건인데요. 2019년 7월 1일 여기에 드디어 이게 쌍방울 내부에서 2019년 7월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이면 김성태 씨를 말하는데요. 방북 추진을 해야 된다. 내일 지원, 이게 속옷 쌍방울이니까 내일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 또 회장님 방북 문제, 또 아태 평화교류, 아태 협과 함께 제3자 합의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내부 문서가 있다는 것이 또 여기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봐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먼저 북한을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19년 5월 12일 계약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중에 공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쌍방울로부터 돈을 한번 더 뜯어내려는 사기 수법이었고 결국 공개가 되어야지 주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는 반드시 북한을 방북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문서가 바로 저것들입니다. 김성태가 평양을 방북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게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이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다 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 나노스 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통한 대북 사업을 진행해서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아까 4,900원에서 9,000원까지 뛰었죠. 그다음 위 계획을 N 프로젝트라고 명명했고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다 뒷받침되는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이 뭔지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원지검도 인정했을 뿐더러 국정원에서도 이게 아마 2급 비밀 문서인데 국정 원장께까지 보고되는 아주 신중한 문서인데 여기서도 협조자는 안부수 씨입니다. 안부수 씨가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바 안부수하고는 이제 대북 사업 못하겠다, 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안부수가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까지 취임했다. 그리고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 사업 기자에 반영이 되어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수익 상승했다. 그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국정원도 이 북한과의 쌍방울의 500만 불이라든가 300만 불 이런 것들이 다 쌍방울의 한국 사업을 빌미로 한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국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도 인정을 했고 국정원도 인정을 했고 안무수 씨 판결에 수원지검 판결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한 겁니까? 3일 송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진술을 김성호 씨에게, 김성태 씨에게 아줄 걸, 평양거래를 통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한 가지 들어보고 500원 전환 사채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평균 주가를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환가액이 500원이면 그 4,500원에서 5,5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김성태 측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당시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 대출권자는 그 주식을 매도합니다. 결국 주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100만 주를 계산을 하면 5,500원 곱하기 100만 주면 무지막지한 돈이죠. 그만큼의 수익을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그 전환가액이 2번 있었고요. 처음에는 100원이었습니다. 500원은 이 100원이 하다 너무하다 해가지고 조정한 가액이 470원 그럴 겁니다. 처음엔 1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노스라는 회사는 대주주 비율이 거의 90% 넘어가는 게 소액주주가 없는 회사입니다. 소액주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쌍방울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회사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가 조작의 방법은 소액주주가 많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사용되긴 했겠지만 대주주 비율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전환사채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행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자료 나온 것 중에 IR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의 조사와 진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김태균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분이 나와서 네, 짧게 IR 정리해 주시죠. 질문 대상도 아닌데 네. 그냥 나와서 네, 저 질문 대상이었습니다. 네, 김현철 부분하고 부분만 예.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김태균이 작성을 했고 김태균이 작성했다라는 게 주요 사실로 인정이 돼서 유죄가 입증됐는데 방금 엄영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위원장도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나눠서 주가 조작에 의해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내려고 했던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화영의 옥중 육필 억울한 심경토로 내용을 하나 잘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 협박,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외국북한 거래법, 증인 인멸 교사,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등을 적용해 징역 10년 이상을 살리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서 뇌물 정치자금법 알선 수수를 기소할 여러 가지 사건을 준비해 놓았다. 이재명, 이해찬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다 하고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구속시키겠다. 아내와 아들을 구속시키겠다. 수행비서 지인 등을 구속시키겠다. 압수수색, 연행 조사 등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를 편들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 되면 이화영은 종범이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주겠다. 1년 구속기간 만료 전에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요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내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에 대한 수사, 별건 수사도 멈출 것이다 라고 해요받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사건의 본질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이재명 대국 송금 조작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이 정권 초기 윤석열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대권 경쟁자이며 야당의 대표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이를 주도한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계심이 허물어진 정치검찰의 만연과 직권남용 불법 행위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보인 행태를 보겠습니다. 주변 수사, 가족 수사를 통한 피해자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육체적 고문보다 훨씬 악랄한 다양한 고문을 행했다. 정신적 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기도청에 대한 회의 압수수색과 여러 건의 수천 건의 압수수색물 이것도 확인한 바 있죠? 네,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수사 및 구속, 피의자, 처, 아들에 대한 구속 협박, 재판 증인 출석자에 대한 위중 구속 협박, 압수수색, 연행, 피의자 이화영 변호사에 대한 겁박 및 기소, 피의자 주변 지인 및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의 말이 못 믿어오면 변호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라.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 면담, 김성태 변호인 등의 면담을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김성태 진술을 동의해주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이화영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득한 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 고위직 출신 A 변호사는 과거에 알던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접견 요청해서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함, 선임을 거부하며 만나지 못함,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심해진 2023년 4월에서 6월에 검찰 측 주소로 수원지검 13호실 검사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에 4~5차례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검찰이 직접 소개하여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2~3차례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외에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생각되는 변호인 2인 정도를 한 차례씩 검찰이 주소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의자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배석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회유를 위한 조서에 변호인 배석이 안 되면 모양이 좋지 않다며 김성태의 주선으로 변호인이 검찰 조서에 배석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공범들을 통한 회유 및 협박 및 회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김성태와 단독 면담 10여 차례 주선,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해서 자기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뇌물 정치자 자금, 알선수재, 외국환 거래법, 증거 인멸교사 등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이해찬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 또한 방용철 등 회사 직원들의 허위 진술은 물론 법정 증언도 불리하게 할 것이라 협박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조작 수사 협조 대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거짓 진술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를 면제받음, 추가 수사 내용은 대북 송금 800만 불, 자금원, 주가 조작, 허위 시비 발행, 해외 원정 도박, 허위 직원 등재, 해외 도피 행각, 포천 골프장 불법 조성 등등 이런 것은 수사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협조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본인과 방윤철, 안부수, 박상영, 박상민, 김태현, 양선길, 김영무 등 구속된 쌍방울 직원의 보석, 집유 등 조기 석방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랑한 바 있죠. 김성태의 동생 김영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 했으나 김성태의 협조로 징역 6월만 구형하여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박상용 검사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황제 수감 생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전 변호인 접견, 오후 검찰 출정, 검찰의 쌍방울 직원 박상홍, 박상인 등 2, 3인이 출근하여 김성태의 수발을 들고 실질적인 회사 경영, 먹고 싶은 음식, 음료, 술 등을 항상 제공받음, 공범들과 입맞추기, 1313호 앞 창고 공간에서 공범이 모여서 진술을 맞춤, 세미나를 함,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하여 조작 수사를 지원함, 검찰에서 무한정 변호인 접견, 검찰의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 김성태, 방영철, 안부수 등과 수차례 회합, 같이 식사하고 다과 먹으며 세미나처럼 말을 맞춤, 쌍방울 직원 박상욱이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서 김성태의 수발을 들며 이화영에게 외부 지인과의 연락, 자금 지원 등을 제안하며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네, 술자리 관련해서 참석자는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박상홍, 박상훈 검사, 검찰 수사관, 1, 2인 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공된 음식은 연어의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소가 일시,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 주사실, 오후 6시 특검 등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날짜를 특정하겠음. 교도관의 위치, 영상 녹화실 밖 좁은 공간에서 있었고 술자리 중 교도관이 계속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함. 술자리 이후 피의자 이화영에게 진행되던 별건 수사 등이 중단됨.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하던 주변인 수사, 가족 수사 중단됨. 김성태 진술도 바뀌고 방영철, 안부수 등도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이런 등등의 증인의 진술로 봐서 박상용을 우리가 오늘 탄핵소추하는 건데 6가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23조 직권남용죄, 변호사법 36조 재판 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세 번째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네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접견 조항, 다섯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섯 번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할 말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저도 뭐 이제 6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을 하고 아까 이성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뭐 거의 1% 미만으로 낙선한 그 후보고 또 그 뒤에 제1야당의 대표이고 그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 거기 쭉 표현했었던 것들에 대한 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뭐 그 PC가 털릴 정도였었고 압수된 문건만 5만 건에 이르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즘 분위기하고 그때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검찰이 약간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지 않았나 할 정도로 무슨 그 이재명 대표를 전리품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열 경쟁이 있었고 1313호에서 안 되면 뭐 1514호에 불러가고 왔다 갔다 하고 수원지검의 거의 모든 검찰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저희들 사건을 다뤘고요. 아마도 그 수원지검이 뭐 형사 6부인가 거기는 지난 2년간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수사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겠 텐데 네.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한때 그런 흐름에 좀 일조를 한 것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도 좀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면서 제가 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건 제대로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